그러면 이제 머리가 벌써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떤 걸 생각하세요? 이제 수용이 돼가지고 보상액을 받아서 이 수용 보상금으로 차액을 남기는 그런 투자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물건을 투자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부에 계신 분들은 또 그런 거를 또 기가 막히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알고 계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몇 년 전부터 돼 왔었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광명시 노은사동에 나온 공장 경매 물건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요 공장 있죠? 여기 트럭 뒤로 세워져 있는 요 건물, 이 건물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우리 경매 목적물이 되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딱 보더라도 벌써 주변의 어떤 풍경이나 이 건물의 어떤 느껴지는 연식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나이가 있어 보이죠? 이게 준공연도가 2000년입니다. 지금이 2025년이니까 이제 25년 차 들어선 건물이에요. 그럼 감정 평가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감정 금액의 거의 95% 이상이 토지값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가액은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건물에 대한 가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물건에 접근할 때 가장 키포인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관점이 뭐냐면은 여기 보고 계시는 이 주변의 이 풍경들 있죠. 여기가 나중에 신도시로 다 바뀝니다. 수용이 돼가지고 우리 3기 신도시 중에 광명시흥 공공주택 지구라고 들어보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어떻게 보면 서울이랑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3기 신도시 중에 하나고 규모로 봤을 때도 6만 7천 호 정도의 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신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편입이 돼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요 땅들이 다 신도시로 이제 탈바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벌써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떤 걸 생각하세요? 이제 수용이 돼가지고 보상액을 받아서 이 수용 보상금으로 차액을 남기는 그런 투자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물건을 투자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보상 시점이 언제냐? 두 번째는 뭐냐? 보상 금액이 얼마나 나올 거냐? 이게 왜 다 중요하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보상 시점이 너무 멀리 있다, 너무 뒤에 있다 이러면은 내가 뭐 5년 뒤, 10년 뒤 이때 보상을 받아버리면은 그동안에 돈이 다 묶여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도 못할 거고 당연히 매도하기에도 쉽지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 시점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그 보상 투자할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보상 금액이 얼마가 나올 거냐. 근데 이런 거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비주얼 있죠. 아까 진짜 20 몇 년 된 그 낡은 공장 건물 이런 비주얼은 그냥 싹 잊으셔야 됩니다. 이거 딱 잊으시고 이렇게 생긴 물건인데 토지를 깔고 있는 평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토지 위에 앉아 있는 건축물의 종류나 토지의 뭐 용도나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관계자가 아닌 이상은 보상 금액이 정확히 얼마가 나온다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이 있었죠. 몇 년 전에 뭐 LH 사태 해가지고 이 내부에 계신 분들은 또 그런 거를 또 기가 막히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알고 계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몇 년 전부터 돼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토지에 대한 보상 금액이 평당 얼마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실 때에는 관에도 좀 최대한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셔야 되고 주변에 부동산 탐문도 많이 해보셔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신도시가 지정이 돼서 보상을 해준 경기도권 안에 그 사례들 있죠. 그런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좀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나마 정석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보상가액을 사전에 조금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다 방법론적인 거고 이런 물건을 보상을 할 때 가장 그 기준점이 되는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얼마를 보상을 해줄 건지를 쉽게 말해서 이제 나라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물건을 공시지가 이하로 낙찰을 받아서 보유를 하다가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공시지가 이하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마이너스 나기는 쉽지는 않겠죠. 대신 이제 문제는 뭐냐, 얼마나 평당 먹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우리가 이런 신도시 개발을 할 때 보통 보상을 해줄 때 기준이 최소한 공시지가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광명시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목이 헐값 보상에 양도세까지 물린다 해서 여기 대상 주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제목인데, 이게 내용이 뭐냐, 결국에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여기 수용되는 토지 있죠,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한대요. 근데 여기에다가 양도세까지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시를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야, 이거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비단 3기 신도시 광명 시흥 공공주택 지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제 서울신문이라는 포스팅인데 여기 기사의 내용을 한번 또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여기에서 이제 수용당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억울한 내용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사를 다룬 거예요. 여기 3기 신도시 중에 이제 고양 창릉지구 지정이 되면서 주변의 땅값은 엄청나게 지금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여기에 수용돼가지고 보상을 받고 나가셔야 되는 분들 있죠. 이분들 입장에서의 그 보상 가액이 중요한 건데, 보상가의 경우 실거래가의 절반 안팎인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또 나와요, 이 얘기가. 자, 보상을 얼마 해준다? 실거래가 절반 안팎밖에 안 되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요게 지금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에 혹이 또 뭐가 붙는다? 양도세가 또 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보상을 받는 금액 자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받은 금액에서 양도세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더 줄어드는 거예요, 내 수익이. 그래서 이게 내가 갖고 있는 토지나 어떤 공장이나 뭐 주택이나 뭐 여러 가지 부동산들이 수용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마냥 좋은 일인가라는 거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또 얘기가 들어가면 약간 너무 얘기가 또 길어질 수가 있겠죠. 워낙 뭐 억울한 사례가 많으니까. 이런 물건을 이제 신도시 생기니까 야, 나 보상 받아가지고 보상 차익을 만드는 투자를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불나방처럼 들어가는 순간 내가 입찰해가지고 낙찰받은 가격보다 보상이 안 나와버리면 진짜 뭐 손해죠, 손해. 그거는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시간도 같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 하나 좀 고무적인 거는 뭐냐면 여기 3기 시흥광명 공공주택 지구 이거 보상이 이제 코앞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계속 몇 년 동안 지지부진 해가지고 보상이 지연되고 했다가 이제 25년, 26년 이렇게 2년 정도에 걸쳐서 보상이 들어갈 거라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 시점은 솔직히 얼마 안 남은 물건이기는 합니다, 이 경매 물건이. 근데 문제는 보상 가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봤을 때는 지금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지금 들어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번 물건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